일문여고 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학생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구덕고등학교 수석교사 박혜진입니다. 함께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첫째로 지금의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점차 공존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한 직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해당된 직업 내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 여가, 취미 등 자기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가 사회적 요구는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지금 말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인간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의 모습을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6가지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각 학교 교과 수업 속에 이런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를 자기 관리 역량이라 그럽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능력,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또 그걸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의사소통 역량이라 그러죠. 공감,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 그럽니다. 지역, 국가, 세계 등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이라 그러죠. 이와 같은 6가지의 역량이 학교 교육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 속에는 이런 역량을 기르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구봉권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미래 시대의 예측과 공부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역량을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배울 수 있는 능력,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소위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스펙이라 그럽니까? 독해력, 수학, 타이핑 등등 이렇게 자격증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와 다른 또 다른 인간의 역량은 소프트 스킬,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개발이 필요한 능력이고요. 위에서 말하는 하드 스킬을 뺀 나머지 인간의 역량을 설명한다고 그럽니다. 적응성이나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말하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이런 하드 스킬이 필요한 많은 영역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미래 사회의 어떤 요구와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 교육과정 편성, 선택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외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 204단위를 이수합니다. 한 단위는 일주일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1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50분 수업, 이 17시간 운영되면, 즉 한 학기 동안 매주 1시간씩 수업해서 마치는 것, 그것을 한 단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과 180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3년 동안 이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교과를 6학기니까 180으로 나누면 30단위가 되겠죠. 평균 학생들은 교과 시간을 한 주일에 30시간 수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180단위는 학교에서 지정해서 편성하는 단위와 학생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지정은 소위 말하는 필수지요. 학교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학교 지정은 94단위 이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126단위 이내로 편성하도록 부산교육 지침이 안내되어 있고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120단위 내외의 학교 지정, 이 내용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자율입니다. 학생이 선택하는 영역이죠. 54에서 86단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는 단위 수는 3년 동안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동안 60단위, 평균 대부분의 과목들이 4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15과목 정도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이 15과목을 2학년, 3학년 과정 동안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이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영역의 교과목은 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제 2학년과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죠. 여기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두 과목으로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처럼 일반 선택은 각 교과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대체로 이런 과목들은 수능의 필수 과목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 내용 심화, 또 실생활 체험 관련 이런 등의 내용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목입니다. 지금부터 보통 교과 교과목 일람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체계를 좀 이해하시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왼편에 보시면 교과 영역이 있죠.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목 선택도 영역별로 이렇게 접근하면 선택하기가 좋겠죠. 기초 안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는 사회와 과학, 체육, 예술은 체육, 음악, 미술, 생활교양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등의 과목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1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2, 3학년 때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교과별 학문의 기본 이해를 위한 과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심화학습, 진로 안내 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조금 평가 체계가 좀 복잡한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공통 과목의 통합과학까지, 일반 선택의 기초와 탐구 과목, 그리고 생활교양에 있는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과목은 등급을 매기는 A, B, C, D, E 5단계 평가를 매기면서 동시에 소위 말하는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매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양의 과목들은 이수와 미이수 과목입니다. 점수로 평가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수와 미이수만 나오죠.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이 교과 세특 사항의 내용으로 기술은 되지만 점수로는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일반 선택에 있는 체육 예술의 영역의 과목들과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 평가를 매기는 것이고 석차 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체계를 알고 선택을 하고 공부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능을 살펴봐야 되겠죠. 수능 과목은 표와 같이 국어, 수학, 탐구,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가 필수죠. 전문계는 직업입니다. 제2 외국어는 선택이고요. 먼저 국어를 살펴보면 국어는 공통과 선택이 있습니다. 공통은 독서와 문학. 이 과목은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일반 선택에 학교마다 필수로 학교 지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이 둘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는 학생 선택 자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1, 2는 수능의 필수이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 선택 학교의 필수죠. 학교 지정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이죠. 다 일반 선택인데 기하 과목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 2 일반 선택에 필수로 학교 지정으로 잡혀 있죠.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영어는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사 마찬가지 절대평가이고 한국사는 필수사항이죠.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의 미응시자로 분류가 되겠죠. 탐구 과목은 사회 일반 선택 9개의 과목과 과학의 4개, 물리학관, 화학관, 생명과학관, 지구과학관은 일반 선택이고요. 물리2부터 지구과학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4과목, 8과목, 총 17과목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은 전문계이고요. 제2 외국어 한문은 학생 선택 사항입니다. 교육과정 선택 및 이수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유념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수는 첫째, 중복 이수는 불가능입니다. 즉 같은 과목을 2번 이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90 이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공통과목으로 24단위, 2학년 학교 지정의 문학사, 독서, 수학 1, 수학 2. 수학 2는 학교 지정일 수도 있고 학생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편성에. 그러나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1, 영어 2, 한국사 2, 3학년 이수한 6단위, 합해서 54단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고요. 나머지 36단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초 영역 안에서. 그런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 선택 과목이죠. 마찬가지 기하, 확률, 통계, 미적분도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8단위를 빼고 나면 28단위까지 기초 과목에서 추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교과목은 3과목 이상 선택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수 순서입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과목 순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과목은 전문학교, 전문교과에서 가져오는데요. 이런 과목들은 학교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오게 되면, 편성하게 되면 이 과목은 진로 선택 영역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1, 2순입니다. 물리1, 물리2죠. 그러니까 물리2를 이수할 학생은 물리1이 이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좀 복잡합니다. 수학 1, 수학 2는 같이 동시에 한 학기에 같이 들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수학 1과 수학 2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미적분을 이수하려면 수학 1, 수학 2가 이수되어야만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학 1을 이수한 학생이 경제 수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기하, 수학과 과제 탐구, 실용 수학 등은 수학, 공통과목 수학을 이수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등 이런 과목들은 좀 위계성이 구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교과 선생님의 질문해서 설명을 잘 듣고 선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목 개설과 평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급당 정원 70% 이상 선택 과목은 개설됩니다. 만약 학급당 입학 인원이 20명이라고 한다면 70%니까 14명이죠. 14명 이상 선택한 과목은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과목의 학생들이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목은 폐강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 학부모들께서 학생 2명을 더 홍보해서 만약에 14명으로 만든다면 이 과목은 개설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과목 개설에 관한 이러한 사항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 30% 이하, 아까 20명의 경우에 30%니까 6명이죠. 6명 이하면 폐강됩니다. 학급당 정원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선택 과목은 폐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설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항은 학교마다 있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논의,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과목 개설과 평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청한 과목이 폐강이 되면 어떡할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교육과정, 고교 교육과정협력대학, 바로교실 등입니다. 플러스 교육과정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인접한 몇 개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과목을 열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고교 교육과정협력대학은 예체능 과목을 대학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실은 몇 개의 지역 학교에서 온라인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선택해야 할 교과목 수는 학생 자율 영역이죠. 선택이죠. 몇 과목이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핵심 사항이 되겠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일단 몇 과목 중에 몇 과목 선택해야 되는가를 먼저 적고요. 일단은 학생이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 교과목을 쭉 이렇게 희망사항대로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 과목의 위계도 살펴보고 아까 1, 2 뭐 등등 그 위계 있죠. 이런 것들 선생님과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 이렇게 위계성을 정리하면은 아까 말한 총 우리 학생들이 15과목 내외 정도가 선택 과목이 되겠죠. 이 칸 안에 학기별로 15과목이 어떻게 배치되겠는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없을까요?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에듀네티 클리어라 그러는데요.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에듀네티 클리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 가이드북이라고 치기만 하면 이런 배너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이트가 있죠. 여기는 여기 가이드북 활용 안내 해서 고등학교 참고 자료,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체계, 맞춤형 과목 선택 절차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북 활용 예시를 보면 일단 대학 전공별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런 대학에서 이런 학과에서 고등학교에 이수를 권장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자신의 진로 적합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학교 내에 있는 편성된 교과목을 체계를 보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에 임하는 것이죠. 이런 체계를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안내할 자료는 청사진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학교에 보급되어 있고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모두 계십니다. 진로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학생들은 진로 선생님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사진 안에 보면 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좀 복잡한데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대한 계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경 집중 계열이 있고 외국어 집중 계열이 있는데요. 청사진에서는 이처럼 8가지의 계열을 제시하고 그 각 8가지의 계열에 맞는 그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생활, 체육, 예술, 생활교양 과목 중에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권장 과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필수가 아니고 예시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선택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청사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료 보니까 문해창작학과 어떤 학과인지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할까? 각 과목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보면서 자신의 희망, 진로, 학과하고 연계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오른편은 미생물학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많은 학과들을 다 이런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의 내용들을 요 청사진 속에 있는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자기 과목을 선택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요. 서울대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생활 가이드북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목표에 따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대학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등을 직접 입학한 선배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물론 서울대학의 내용이지만 서울대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자료실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꼭 열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우리 신입생 2021학년도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자는 1인당 한 권씩 제공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다 보급되었죠. 학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면 구성 체계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교육과정 구성 체계와 그리고 수능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사진에 나오는 8가지 유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과목을 언제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를 이해해주는 도움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 어떤 내용 체계가 무엇인지 학부모님들 같이 읽고 해석하고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과목 편성, 선택, 이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책을 같이 들고 학생과 같이 해당되는 영역을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문학이라는 과목인데요. 교과 영역은 기초에 해당되고 교과부는 국어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이수 단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능 필수 과목이고
5단계 평가에 석차 등급을 매기는 과목이고, 어떤 과목에 그 중요한 기초사항이 안내되어 있고 과목의 성격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읽기에 어려운 부분이 이 성격과 내용 체계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독해서 읽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해당 교과목 선생님에게 여쭤보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과목은 어떤 위계성을 가지는가, 이 과목 이전에는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 과목 이후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그런 과목 위계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진로에 관한 대학 학과에 관한 정보까지 과목별로 상세하게 모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목,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들의 체계와 구성과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차례차례 조금씩 살펴보고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성격과 내용 체계에 좀 궁금한 부분,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교과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진로 선택 교과목입니다. 앞에서 교과 융합, 심화학습, 진로 안내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이고요. 이 과목은 3과목 이상 필수로 선택하도록,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 내용은 여기에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교과목이 이런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 속에 자신의 꿈과 진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면 이것이 앞으로 그 진로와 진학 등에 좋은 참고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진로 선택 교과목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 사례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번에 졸업한 2018년 처음 입학해서 졸업한 학생들의 사례인데요. 왼편은 보니까 그 국어과 영역에 있는 고전 읽기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간호사를 꿈꾸는데 그 수업 속에서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반영되고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이 학생은 과학사를 선택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대학원과는 컴퓨터 공학 계열인데요. 수업 속에 이러한 과학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활동 내용들이 모두 이제 뭐 점수로야 A, B, C 등 점수로 나오겠지만 교과 세특 기록 사항에, 교과 내용 기록 사항에 이런 그 수업 속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대학 입시의 반영 방식과 그런 체계는 아직도 연구 중이기도 하고 학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대학교가 2023년 신입생부터 입학 전형 예고 사항에 반영된 것 중에 교과평가, 정시 모집에 교과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시가 끝나고 난 뒤에 내일 교육에서 밝혔던 기사 내용 일부분입니다. 빨간 것이 한번 보세요. 종합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고교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입학사정관들의 눈에 주요하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중구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점점 관심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특히 우리 이러한 진로 선택의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에 그 과목 속에 수업 활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식 채널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짜장면은 맞고 짬뽕은 틀리다 하는 장면 내용인데요.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잘 결정을 못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정불능 증후군이라 그러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잼을 쉽게 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점을 고를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간단합니다. 왼쪽은 선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른쪽은 선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의 과정에서 염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점심시간에 어떤 메뉴를 정할 것인가? 어떤 잼을 고를 것인가? 즉 우리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첫째, 선택은 타이밍입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겠죠. 결정적인 선택은 중요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가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앞에서 아까 있었던 기초, 탐구 등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나누고 이렇게 유형을 몇 개 나누어서 찾아 들어가면 선택의 가지수가 줄여집니다. 아니면 계열을 먼저 정하고요. 계열에 맞추어서 그 과목을 정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선택에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시험을 치면 우리는 외우는 공식,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그렇죠. 하지만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고민해봐야 정답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결정 후에 남는 미련과 아쉬움은 잘못된 결정의 신호가 아니라 결정의 본질이 원래 그런 것이라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틀린 짜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과정 선택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원칙에 맞추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올바른 진로 진학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가 중요하겠죠. 심리검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요. 흥미, 적성, 능력, 희망 등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학과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신의 진로, 지역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미래 설계와 연계되지 않는 진로를 고민하지 않는 선택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업 능력 수준, 준비 정도에 적합한 대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진학 가능한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요. 대학별 다양한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장점을 살펴보고요. 대학의 명성보다는 학과의 전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습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탐색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학교에서 운영되는 진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참여하여 자신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려고 탐색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대학과 학과, 전공 등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해당 대학의 학과와 전공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선택 교과목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육과정 선택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 되겠죠. 과목 선택에 염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보고 또 궁금한 것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진로는 직업 학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로는 우리의 먼 장래의 꿈과 희망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이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
아침밥 꼭 먹고 등교하기, 즐거운 교육관계,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학교 생활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와 신뢰 그리고 격려입니다. 학생 스스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한 지지와 배려, 또 우리 학생들 스스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내 과목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과정 선택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영화 천문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두 인물의 꿈과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장면에 보면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자네의 꿈은 어떻게 되었나? 소인 이제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하가 아니었다면 꿈이라고 꾸었겠습니까? 너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다. 전하가 꿈꾸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 자네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내 꿈인 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꿈 이야기처럼 우리 학생들은 학생과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고 교육과정 선택의 과정도 이런 연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는 교훈처럼 우리 예문여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